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일 울프입니다.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라 수소는 너냐고요. 나 좀 보라고 나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이 상하프론테크는 이제 수소 테마이고요. 매수 의견을 조금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수소 시대의 끝판왕 목표 주가 상향이라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이 주가의 하단에서의 반등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이 수소 산업 테마는 이제는 끝까지 가야 되는 산업입니다. 기존에 이제 석유 이런 것도 이제 화석연료는 잘 이제는 앞으로는 쓰지는 않을 것이고, 물론 아예 안 쓴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사용량이 훨씬 줄어들 거고요. 대신 이제 수소를 이용한 에너지로 어떻게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예전에도 꾸준하게 이런 말이 나왔지만 자본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조금 급하긴 하지만 자본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한 그런 국면, 전환기 그리고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수소 산업 테마는, 이 수소 산업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할 그런 산업이라는 거죠. 이런 산업 중에서 배터리를 이제 예를 들면 배터리 장비 뭐 이런 업체도 잘 나가지만 이것보다 이제 소재 중심, 부품 중심의 업체가 더 잘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부품 소재가 더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세 메소드입니다. 이 프리미엄 구간을 타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 이 디스카운트 구간을 타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좌우의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도와 매수를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이 모든 주가는 기대감과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며 현재와 미래의 펀더멘탈을 그려나가기 때문입니다. 바이포인트, 셀포인트, 이 주가를 보면 이제 추세상 하단 디스카운트 라인에서 반등 여부를 좀 면밀하게 지켜보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자, 하단 파란색 선에서 닫고 올라가고 빨간색 선에서 다 맞고 내려오는 흐름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항상 이렇게 맞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 파란색 선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리얼 옵션의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해준다면 다시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해주겠죠. 레포트를 보면 일단 상하프론테크에 대해서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환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는데, 일단 목표 주가를 10만원으로 상향한다. 그 이유가 뭘까? 일단 상용화한 멤브레인, 고분자 전해질 막이라고 합니다. 이는 수소 공급과 소비 전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전의 설비와 수소 연료 전지가 중심인 또 이제 수소차 연료 발전 등에 적용이 되고 있고, 이제 수소차용 멤브레인이 공급되기 시작했고 다양한 차종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죠. 이런 매출의 비중이 현재는 2%에서 25년도에는 39%, 58%로 커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M 가이드를 보면 이제 주주 현황에 우리의 연기금 형님들이 7%를 깔고 있어요. 일단 연기금을 제가 강조한 이유는 애들이 멍청한 애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손해볼 친구들이 아니라는 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7%나 깔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조금 연기금이 안심하고 들어갈 종목이다. 장기 투자해도 물려도 언젠가는 올라올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시세 현황을 보면 1년 사이에 56%나 상승을 했습니다. 사업 요약을 보면 원래는 이제 뭐 LCD 카세트나 뭐 프린터 핵심 부품의 전사 벨트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수소차용 멤브레인 소재를 개발에 성공해서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좋은 회사라는 거죠. 기술력이 그만큼 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수익성이 개선이 되며 법인세 비용 부담 가중에도 불구하고 단기 수익이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BER 밴드와 PBR 밴드 차트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컨센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항상 맹신은 하지 말자. 일단 저평가 국면에 있어요. PBR 밴드는 고평가 국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하는 회사인가? 멤브레인, 세미컨덕터, 배터리, 그리고 디스플레이, 오토모티브, 그리고 OA, PCB, 메디컬 디바이스 이런 플라스틱 관련된 제품들을 조금 만들어주는 그런 소재 부품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멤브레인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이제 일반 여과 개념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여과의 그런 개념가 아니라 이제 특수하게 그것만 추출하고 아니면 그 걸러내는 그러한 필터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차용 그린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수소 연료 전지의 MEA 핵심 부품으로 연료극의 수소와 공기극 산소 직접적인 결합을 방지해주며 생성된 이제 수소 이온만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강도가 매우 우수하고 낮은 치수 변화율, 안정성, 매우 우수한 제품이다. 회사 소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외에 의료용 멤브레인이나 벤트 필터 그리고 이제 텍스타일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공시를 보면요, 일단은 이제 수소차 관련된 내용은 많이 없어요. 아마 이제 매출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타 항목에 좀 들어가 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2차 전지용 부품도 만들고 반도체용 이송 장비나 이형 필름 같은 것도 만들고, 자, 우리의 그 수소차용 멤브레인은 이제 기타 항목에 좀 들어가 있겠죠. 특정 물질을 선택적으로 분리시키는 여과막이라고 해서 19% 정도. 자, 가동률을 보면 일단 본사, 공장 80%가 넘어가면 풀가동이라 말씀드렸죠. 21년도 반기 기준으로 보면 본사가 이제 50% 가깝고 3공장은 61%, 양산 공장은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불가동까지는 아니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니면 그보다 아래다. 자, 판매 경로를 보면 이제 2차 전지 디스플레이, OA, 반도체, 자동차, 전자부품, PCB, 기타, 상하, 기연, 메디케어, 중국, 위해, 소주, 말레이 이렇게 이제 공장들이나 이제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를 보면 LG 디스플레이,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자입니다. 이 주요 매출처, 이들 매출처가 전체 매출액 대비 23%나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회사가 아이템을 바꾼다거나 사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 꾸준하게 이 정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또 눈여겨보는 게 연구 개발 비용입니다. 3%대 수준이면 적정 수준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4%, 5%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에요. 돈 많이 번 만큼 그만큼 연구 개발도 꾸준히 잘 하고 있고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바로 수소, 바로 이제 신규 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똑같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반복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게 공시에 나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한 공시 정보를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이런 정보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공시에 좀 더 짤막하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한다. 저의 코멘트는 수소 연료 전지라는 게 또 이제 차량에만 들어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규모 발전 설비에도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요. 자, 요즘은 또 이제 소형 원자로 같은 게 또 유행이잖아요. 발전소는 이제 멤브레인 다 쓸 수는 없겠죠. 가격이 비쌀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 가정용 발전이나 아니면 이제 국지 발전 이런 것들에서도 멤브레인이 또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그러한 앞으로의 대기 수요, 기대되는 수요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이 상하 프론테크가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제가 늘 이걸 이유를 말씀드린 이유가 모든 주가는 펀더멘탈을 따라갑니다. 이 펀더멘탈이라는 거는 없고 펀더멘탈 속에서 주가의 흐름은 무조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리얼 옵션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고 그 가치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상승하게 되죠. 근데 너무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너무 오른 게 아닐까? 너무 비싸진 게 아닐까? 혹은 이 정도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시장의 참여자들, 미스터 마켓이 그때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원래 펀더멘털에 주가는 수렴하게 되어 있죠.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시간에 종속되어 있고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내려가는 주가도 없고 영원히 올라가는 주가 없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반복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영향, 이 매크로의 영향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미스터 마켓은 항상 옳습니다. 자, 오늘은 상하 프론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수소 시대의 끝판왕 목표 주가 상향이라는 레포트가 있었고 이 주가의 하단에서의 반등을 좀 지켜보자. 반등을 해주고 위로 조금씩 올라가 준다면 하단이 올라가는 흐름이 보여준다면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을 그러한 위치에 있다. 주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